들어왔어요. 불 들어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잠깐 뭐 또 그 뭐가 하나 그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엘렌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머니트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밥보다 주식 화이팅 브루스님, 아이 반갑습니다. 물병자리별님, 아유 항상 자리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캡틴 블랙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오늘 시장이 약간 조금 밋밋하죠. 와가라가님, 불세짱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JM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왜 안 써지지? 네, 여기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언제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 없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 지금 자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눈치의 끝판왕. 눈치의 끝판왕. 아, 뱉고 나가려고. 눈치 끝판왕. 이따가 끝판왕 혀가 안 돌아가네. 갑자기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아니 왜냐면 나가야 되는데 공장님 뵙고 나가려고 이렇게 써서 스카이님이 그래서 빨리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꼬였는데요. 이따가 동영상 올라오면 잘라서 동영상 우리 담당 PD님들이 올려주거든요. 그때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라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진실로님이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추워요. 에어컨 밑에 있는데 에어컨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에어컨 생일이 7월 3일이에요. 에어컨의 날. 캐리어가 에어컨을 만든 날 7월 3일. 기념일이야. 기념일.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선샤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요. 이제 시장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권주 날입니다. 그죠? 여기 아이고 부국증권이 상승 들어갔어요. 부국증권이. 네. 제 후배가 다녔었는데 부국증권. 네. 학교 후배, 대학교 후배가 다녔었는데 네. 그 친구가 똑똑하긴 했었어요. 부국증권.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지. 그래서 봤던 건데. 일단 부국증권. 우와. 부국증권에 우선주도 있어요. 우선주. 001275. 우선주. 우선주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오늘은 은행주는 좀 쉬어가요. 여기 보면은 신한지주, 여기 보면 우리금융지주, KB금융이 조금 좀 더 마이너스 폭이 크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폭이 커요. 그죠? 오늘 전체적 부분에서는 6포인트 구독자님들 네, 에어컨의 날. 네, 고맙습니다. 에어컨의 날이 있어요.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는데요. 차라리 오늘 눌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생각도 들어요. 진짜로 저 빠지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빠지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으면 조정이 있어야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안 돼요. 조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순조로운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연일 올라온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움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5포인트 약간 좀 더 내리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등락이 널뛰기 장세이기 때문에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 다시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트레이딩에 대한 구간이지, 그렇잖아요. 트레이딩에 대한 구간이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리스크를 분산하려면 현금 비중을 높여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현금 비중. 사는 거는 한정적으로 아주 절제해가면서 사야 되는 거. 절제해가면서 사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 납니다. 자, 그걸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거 봐보세요. 여기 지금 또 십자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여기 보면 그렇죠, 이렇게. 아이고, 꼭 이게 다시 작아들더라고. 이렇게 크게 하고. 여기 보면 요날 보이시죠, 이거? 그리고 요날 다시 밀어 올렸죠. 그리고 올라온 거잖아. 이날 지금 누른 거야. 지금 이날 누른 거야. 이거 다시 올려온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 요거. 이전에 있는 이 부분. 요건 갭. 자, 이제 진짜 정확하지 않나요? 지금 이게 며칠째 이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봐봐.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지지난주서부터 예견을 했던 거잖아. 아, 이거 이 안에 움직일 거예요. 포인트는 몇 포인트예요? 3050, 3150. 그쵸? 이제 알겠죠? 3050에서 3150이니까 3050 근방에서는 트레이딩적 부분에서는 매수, 3150 부분에서는 매도. 그죠? 매수 매도로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확대, 비중 축소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지. 그죠? 그러면은 전체적 부분에서는 현금 비중이 높은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제가 굉장히 명확한 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주가의 움직이면 이거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기간이 며칠이냐, 요 기간. 요 기간을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간 조정. 일단은 갭에 대한 부분에서 요 갭에 대한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3150이라는 부분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그럼 요 안에 움직일 때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서 움직여야 맞는가? 이거지. 그렇죠? 네, 요거를 찾는 거야. 이걸 찾는 게임이야. 그래서 현재의 제일 핫하게 다가오는 이슈, 뉴스, 새로운 뉴스. 요게 지금 관세. 그렇죠? 관세. 트럼프의 관세. 관세에서 벗어나는 종목이 유리한 거잖아. 관세에서 벗어나는 종목은 뭐예요? 내수 소비주들이야. 내수 소비주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오히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쪽은 괜찮아. 무슨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 마켓쉐어를 쥐고 있는 쪽.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에 있는 종목들, 해자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쪽은 훨씬 더 유리한 거지. 그렇죠? 그 부분이 뭐예요? 조선하고 방산. 그거는 관세에 벗어나고 잡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관세에 벗어나는 부분이 관세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한국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한국조선해양이 내렸잖아, 이렇게. 그죠? 이 부분에서 여기 내린 거잖아. 요거 올라온 거야. 자, 이제 조방원 하면서 다시 순환매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환매. 이 순환매가 조방원으로 다시 간다. 조선과 방산으로 다시 간다. 그러면 순환매가 조선과 방산으로 다시 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거 많이 내렸으니까 이거 사야겠다. 단기라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래.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어.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부분에 당한다는 얘기야. 조심하라는 얘기지. 자, 한번 봐보세요. 외국인들 무지하게 팔죠. 기관들 무지하게 팔죠, 지금. 2,700원.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거야. 자, 프로그램 매매도 무지하게 팔아요, 지금. 이거. 그렇죠? 비차익 쪽으로 해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빠지냐? 그건 아니지. 동학
동학개미? 일 수 있어. 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 쌍끌이 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조방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잖아. 누굴 몰아가는 거야? 개인 투자자들을 몰고 가는 거지. 여기서 물리면 그러면은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들 이쪽을 갖고 있는 쪽은 물량을 줄이는 거잖아. 그거 덤탱이 씌는 거라고. 덤탱이 씌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왜 꺼졌다, 그지? 덤탱이 씌일 수도 있는 거야. 나와라. 네. 그쵸? 덤탱이 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보자. 이게 어떻게 그러냐? 그쵸? 여기 박스? 그죠? 아주 정교하잖아. 일단 올라오면 누르지. 내려오면은 지지라인, 갭이 지지라인 하지.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를 뚫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진짜 새롭게 부각되는 뉴스. 새로운 뉴스. 뭐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를 뭐 풀어준다는지. 근데 구리 가격 뭐 50% 관세 물리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요 안에 있는 거야. 요 안에 있는 부분이 오늘 올라오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나오는 게 낫다는 거지. 이 지수가 마이너스가 훨씬 더 유리해.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왜 마이너스가 유리할까? 어차피 조정받는 그런 상황에서 왜 마이너스가 유리하냐면 심리적 부분의 위축 정도가 달라서 그래. 그리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투자에 대한 지표를 쳐다볼 때 단순하고 명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구름대가 있고 볼린저 밴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이것만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태에 내리는 시그널이면은 외국인들은 팔 거고, 그렇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시그널이면은 팔지 않고 보유하거나 좀 더 사겠지.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돼.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전환도라고. 이제 전환도 기억나요? 전환도 기억이 나면은 1번 한번 눌러주시고 그래야 집중이 된다고. 그쵸? 네, 고맙습니다. 왜? 뭐가? 저녁에 영상 다시 보겠다고. 네, 다시 보세요. 이따가. 네, 고맙습니다. 종달새님도 저녁에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김 여사님 회의적인 부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는 회의적인 투자자가 훨씬 더 유리해요. 잘 모르는구나. 이게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부정적하고 회의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것과 능동적인 건 다른 거야. 그죠? 제가 긍정적인 투자자가 되랬어요? 아니지. 능동적인 투자자가 되자. 회의적 시각. 저는 지점장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직원을 뽑아? 인사팀에 의해서 직원을 뽑을 때 긍정적인 투자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을 잘 안 뽑아. 증권회사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사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붐업하고 그런 데에서 뽑는 거고요. 명확하고 샤프,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하고 그리고 약간은 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 구조를 찾아가는 그런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해요. 정말 그래요. 긍정적인 투자자는 장기 투자뿐이 안 돼. 물려가지고 개 물려서 야 이거 올라가 이거야. 회의적인 투자자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야 이거는 이거 요까지야. 이렇게 해야지.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거 여기야. 여기선 사야지. 이렇게. 회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그 생각이 나서 정말 잘 써주셨어요. 어느 분이 써주셨는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오, 김여사님, 네네. 아, 네, 김여사님. 진짜.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부터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회의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은 대책이 없는 거야. 회의적인 부분은 대책이 있다고. 대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요까지 이해돼요? 요까지 이해되면 다시 한번 1번. 네, 윤희님. 네, 늦었지만 괜찮아요. 이따가 앞부분 다시 보면 되는 거니까. 앞부분 되게 중요한 거 얘기했다. 그러니까 앞부분 다시 봐야 돼. 다시 한번 1번. 그래야 요 밑에 뭐야? 전자결제 관련주 집중 분석을 해드리지. 예, 시장에 대한 부분. 자, 보면 자, 이제 요게 한번 봐보자.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보여요? 좀 더 크게. 그리고 1, 2, 3지. 오늘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플러스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오늘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 된다. 플러스 되면 지금 현재고. 다시 한번 더 크게. 알았어. 자, 크게 보이지. 자,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수가 플러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되면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야.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야. 그쵸? 요게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는 달라. 만약에 오늘 오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여기서. 이걸 되겠어요?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게 움직이지 않으려면은 그냥 이 안에 있는 게 낫다니까. 이걸 움직이는 거는 3150을 넘는 거잖아. 그러면 새로운 S가 있어야지, 뉴스. 새로운 뉴스 있어요? 미국 시장도 새로운 뉴스 없잖아. 그냥 관세. 그죠?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게 낫지. 이거 뭐 5포인트 올라와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할래요? 올라오려면 20포인트, 30포인트, 50포인트 올라와야지. 그래야 그 안에 유지되는 거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유지되는 거야.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여기. 자, 이제 만약에 저는 만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나왔다. 요거 내일 여기 빠질 거 아니야. 빠지는 게 나아? 그죠? 그냥 차라리 이게 낫잖아. 유지되는 거. 그러면은 이 안에 움직일 텐데, 이 안에. 요게 3개월 가는 게 나을까? 왜 3개월이야?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어. 한 달 반 정도. 왜 3개월이야? 이전에 있었던 자리가 있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자리. 이 자리랑 똑같은 거야. 이 자리. 그쵸? 그때에도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거고, 지금은 탄핵대에 의해서 지금 올라온 거고. 저기만 다른 거야. 작용하는 재료만 다른 거고요. 심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봐보세요. 이제 눈에 보여야 돼. 제가 봐봐. 이 재밌는 현상이라니까. 좀 크게. 그쵸? 지난번에 뭐 있어? 요거 여기서 눌렀지. 요거 윗꼬리. 그죠? 그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았어? 아랫꼬리. 여기서. 갭에 대한 지지. 그죠? 그래서 올라온 거잖아. 다시 여기에서 눌렸지. 이거 합성 캔들로 보면은 만들어져요. 윗꼬리 만들어진 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렸잖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서는 다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오면 이거는 새로운 거지. 그러면 새로운 걸 알려줘. 새로운 뉴스 뭐 있어? 뭐 갑자기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이런 쪽이 막 움직이나? 그러면은 새로운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조방원이래. 조방원. 그래서 유지가 됐어. 근데 그러면 다시 조방원에 대한 부분이 눌릴 때에는 여기에 몽창 물려가는 거잖아.
개인 투자자들이 몽창 물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치? 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낫다. 그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종목에 대한 순환매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종목에 대한 순환매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분간은 순환매에 대한 고리에 짧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렇다고 단타를 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면 짧게 매매하는 쪽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일단은 세력적 부분에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터져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래량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넘겨주는 거래량이고 거래량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관세에 벗어나는 종목들인 거야.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조선과 방산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지만 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건에서 벗어나서 세게 움직이는 거는 금융주야. 그러면 금융주를 사야 되는데 금융주가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거야. 이제 이거 어떻게 사? 삼성증권. 그죠? 그러면 삼성증권도 결국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 그지? 이 안에 움직임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트레이딩이지. 트레이딩.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어.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어.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없어. 그러면은 얘를 매매하기가 힘들지. 그럼 여기 있는 거 찾는 게 나은 거지. 그죠?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두고 선점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수급력, 즉 기관이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향후에 성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장력. 그렇죠? 그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도 지금 성장력에 의해서 움직인 거잖아. 거래량 많이 늘고 자산 관리 운영에 그렇죠?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시키려는 것도 있고 이게 재료로서 작용하니까 시장이 커지겠구나. 이걸 우리는 느끼잖아. 조선과 방산도 똑같이 시장이 커질 것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게끔 만들어 가는 거. 그 부분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느껴져요. 여기 소비. 그죠? 내수 소비가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잖아.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식료품들, 가공식품의 식료품들 가격 다운시키라고 정부에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거고 물가 잡기 위한 방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날 거고 매출에 대한 여건에서 우리는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 그렇죠? 여기 그리고 유통 주식들. 이거 유통 주식 움직이잖아. 조금 있으면 이것도 움직일 수 있어요. 네. 닭고기 할인 지주는 움직였고 할인. 왜? 복날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나 이거 안 사고 싶어 근데 황금라인. 그치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찾다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건 주식 탐구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야? 스토리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고 황금라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주가의 길목이니까.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보라니까 지금 올라와서 가는 게 아니라 마니커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건 이전에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거고. 그치? 이거는 제외해놔야지. 이건 제외해놔야지. 그죠? 가만히 보면은 자 이렇게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은 쪽에서 찾는 거야. 뭐든지 움직이지 않는 쪽에서 찾는 거야. 오늘은 이거 봐봐봐. 여기. 제가 많이 얘기했죠. 다날 카카오페이도 이거 다시 사고 싶어. 카카오페이, 다날, KG 모빌리언스 이거 봐봐봐. 여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이야. 이런 걸 막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미리 건드렸어야 되는 거지. 미리 건드릴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자 봐봐봐. 그치? KG 이니시스
그 다음에 NHN, KCP 이것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한국 사이비 결제. 결제 시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 대한 이슈로 들어가니까 이마트, 그쵸? 그 다음에 신세계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사고 싶진 않아, 저도. 이거보다 더 유리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뭐 증권주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여건에서, 자 봐보세요. 증권주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 이건 동전주 SK증권. 이거 동전주예요. 지금 752원. 동전주가 몇 개 있어요. 상상인증권 이거 동전주. 그지? 증권주가 뭐 잘못, 이거는 뭐 SK증권인데 SK그룹 아니잖아요. 이거 떼는 거고. 그렇죠? 부국증권이 M&A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교보증권 이런 것들이 그 여건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얘는 그 관세하고 무관하잖아. 관세하고 무관한 부분이고 정부의 정책적 부분이 밀어 올린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의 정책? 잡아보세요. 정부 정책?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분기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 자, 증권주는 정책에 부합돼.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주주가치에 대한 부분의 제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잖아. 주주 환원? 삼박자. 이런 것들이 부합돼야 돼. 최소한 정책과 실적은 부합돼야 돼. 환원은 나중에 보더라도. 그쵸? 삼성전자도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실적 안 나오는데. 그쵸? 원체 돈이 많으니까. 그쵸? 이렇게 부합되는 거. 그러면은 정책과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합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 내수 소비재를 찾으면 돼요. 그 내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잖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거. 뭐가 있어요? NHN, KCP,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다날,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사? 뭘 사야 돼? 그 밑에 있는 거. K옥션, 서울옥션. 그렇죠? 이것도 STO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STO 시장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가격적 여건만 보더라도 이견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치요? 부담이 없다고. 오늘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플러스 7포인트잖아. 내려줬네? 자신이 있느냐 이거지. 자신감이 중요한 거야. 자, 이제 제가 요 얘기를 드렸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면 1번 금융주 중에서 벤처 투자? 그쵸? 아주 아이비 투자 보셨어요? 여기 있으면 사실래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여기 있으면 사실래요? 오늘은 여기인데 어디에서 움직였어요? 황금 라인. 맞죠? 그죠? 이렇게 아주 아이비 투자. 또 하나 뭐 있어요? 대성창투. 봐보세요. 안 움직였잖아. 지금 옳은 걸 얘기해 줬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 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가격에 대한 여건에 6단계의 룰이 있는데 그 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 단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추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추적했듯이 지금은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그것도 올라온 상태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올라온 상태에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되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돼? 자중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자중하고 움직이는데 주가가 확 올라왔어. 여기서 움직여도 늦지 않아. 지금 몇 포인트예요? 3123포인트. 3123포인트? 맞아? 봐봐봐. 맞지? 여기 3123포인트잖아.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 봐. 요 꼭대기가 몇 포인트예요? 3150. 얼마 차이도 없지, 그지? 여기 넘어서 안착된 다음에 사도 돼. 이렇게. 그때 사도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조급해? 차라리 지금은 눈치 보는 거야. 외국인과 기관도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빠져? 빠지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그때는 시나리오를 고쳐야 되는 거지. 그쵸?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지. 아직은 그런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서 매매에 대한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어떤 일을 할까? 문제 고점에 일단은 가격이 올라온 부분이니까 고점이 아니더라도 높은 부분에서 숨고리를 하고 있으니까 물량을 털고 싶겠지. 본인들 물량을 털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갖고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거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뉴스를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 그것들에 대한 뉴스를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조방원으로 순환매 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제 알겠죠, 그죠? 그 거기에서 사가지고 만약에 더 가면 좋은데 안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2차전지 입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항상. 어디서 매매를 해야 돼? 황금 라인에서. 황금 라인은 황금줄이 잉태하고 있잖아. 잉태한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황금 라인의 출발점이야. 황금 라인은 황금지의 출발점.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아. 어디서 출발했어요? 지수 자체도 여기서부터.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사야지. 조정받고 움직인 거잖아.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려도 그 상황을 보고 하는 거잖아. 지금 마켓? 아니지. 지금 외국인들 인버스 사고 있는데. 응? 그건 해지 전략이기 때문에 오케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까지 뭐 해서 비약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오늘 뭐 7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냥 소폭 마이너스로 숨고르기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올라오려면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3150을 뛰어넘어서 안착을 시켜놓고 밀어 올려라. 그러면 3500을 뛰어놓고 안착을 시켜서 움직이려고 보니 뉴스와 재료거리가 없는 거야. 그냥 들어오는 거는 관세잖아. 그렇죠? 그러면 새롭게 부각되고 나올 수 있는 뉴스와 재료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재료거리를 제가 찾아서 구독자님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구독자님들 알려드리는 거. 그 알려드리는 시스템은 툴이 있어야 돼. 그 알려주는 툴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알려주는 툴을 제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빅스노우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빅스노우볼 요걸 구독해 놔야 돼. 그래야 해당하는 자료들을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거 다 보냈던 거거든요. 그죠? 관세, 발표, 구리 17% 상승 이게 다 들어가 있었던 거야. 갈수록 난항이지, 그지? 봐봐봐. 트럼프. 갈수록 폭발력 의약품까지 난리를 치고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약바이오 의약품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그죠?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금부터 관심도도 돼. 많이 내리니까. 근데 그게 시점이 있는 거야. 뭐 미리 들어가가지고 그 어젠가 그 댓글에 들어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미리 들어가 있으면은 올라올 때 팔게 돼. 팔고 나면 더 올라간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을 같이 조율해서 맞춰가야 되는 거야. 그 조율을 해서 맞춰가는 시각적 부분에 단계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지표에 대한 부분, 가격 흐름의 기술적 부분의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는 황금 라인을 보자. 그게 바로 주가의 길목이다. 주가도 다니는 길로 다닌다라고 피력하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봐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 방산주가 안 가. 그쵸? 그래서 많이 올라온 거야. 현재의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온 거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트레이딩적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게 발현이 되는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에 이렇게 요거랑 똑같아요. 이거. 아직은 살아있구나 주식이. 오늘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직은 살아있구나. 그죠? 여기서 지지 라인이 형성돼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조정 구간을 거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이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안 갔던 것들, 안 가는 부분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이거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구나,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야. 지금 제가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얘기했어요. 아니지. 있는 부분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능동적으로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인디언 기후제를 드리는 거고, 같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내가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왜? 내 돈이니까, 내 피 같은 돈이니까 그 내 돈을 누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대신 주문 내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 좋아요. 팔랑기처럼 저거 이거 듣고 단타하고 이러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제일 힘든 거라고.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야. 정보가 이게 정보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지를 들을 때는 알겠는데 벗어나면 또 모르거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방송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야 돼. 저는 찾아보는 방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누구예요? 마스터 PB. 믿고 보는 파트너 마스터 PB. 그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리는 부분도 그런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이 올리는 부분도 지금 그 굉장히 그 짜임새 있게 지금 올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 봐보세요. 여기 있는 거 다 하나씩 제가 잡아서 가요. 이렇게 여기는 핵심주, 뭔 유리기판, 카카오페이 소비 유통주, 그렇죠? 정책 실적 정책 환원 3박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오늘 또 얘기하면서 이 NHN KCP가 뭐죠? 이 종목 뭐야? 이거 한국사이버결제였구나. 왜 가지? 그쵸?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이전에 있는 거 밥보다 주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힘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점심시간에 하는 거잖아.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지. 이탈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되도록이면 이탈되지 말고 저하고 뭐 점심이야 뭐. 아니 뭐 점심 시키면은 나오는 게 시간이 더 걸리지. 먹는 데는 뭐 5분 10분이면 다 먹는 걸. 안 그래요? 충분한 거야. 점심 꼭 먹어야 돼? 저녁 때 맛있게 먹는 게 낫지. 그렇죠? 아침 겸 점심 먹어가지고 다 끝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증권주 급증, 시장 전체를 달군다. 지금 달궜잖아 벌써. 7일 전서부터 얘기한 거잖아. 그게 지금 증권주를 진짜. 그치? 화장품. 이 화장품 지금 봐야 돼요. 전력기기.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니까 이거 꼭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라이브 한 거 트럼프 관세 대피소, 금융주로 피신, 은행증권 보험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 피신할 수 있는 금융주 뭐야? 또 증권? 그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이거 봐봐. 이거 움직였냐고. 안 움직였지? 이런 걸 추적하는 거라니까. 이거 저하고 같이 추적할래요? 누가 이거 지금 사라고 그랬어? 저도 안 샀어요. 이거 안 산 거 얘기하는 거. 안 산 거.
저도 안 샀다니까. 근데요, 이거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전조가 있어야지.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거 봐야지. 황금 라인 그렇잖아요. 뭐가 달라? 이거 봐야지. 이거 찾으면 되잖아.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게 인내라니까. 아, 진짜 30% 물려있는 거 지금 6개월 갖고 있는데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거는 고통이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노려보고 있는 그게 인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금 비중 늘려달라고. 그래야 사는 거거든. 옛날에 안 간 게 지금 올라간다고 가? 갈 수도 있겠지. 근데 희박하잖아, 그 확률이.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여건에서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안 샀어요.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2번. 이해가 되면 2번. 규창누님 들어오셨네요. 진실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좀만 기다려 봐봐요. 요 부분까지 이해되면은 머니트리님 2번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색장님 1번이 아니라 2번이야. 2번. 자, 봐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확신을 가져야 돼. 네? 우리는, 자,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조금 더 확신을 가져야 돼. 왜? 피 같은 내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가져야 돼.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전부터 내려왔었던 전통적인 투자 방식인 거야. 그게 정석 투자거든.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추적하는 게 맞는 거지, 비법이나 기법 이거는 그때그때만 맞아. 항상 맞는 게 규칙이잖아.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규칙과 법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야. 누가? 친절한 학수씨가. 그냥 이거 종목이래요. 오늘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이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자, 오늘 지금 몇 포인트예요, 지수? 플러스 11포인트죠.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마이너스 1, 2포인트가 낮다고. 마이너스 10포인트가 나을 수도 있어. 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게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10포인트 조정받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지. 그럼 내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서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그게 현금이잖아. 그게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야. 그러면 있는 거 다 팔어? 그럴 순 없지, 그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해지를 하는 거야. 선물이나 옵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버스를 살 수도 있는 거야. 인버스를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확신이 들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지표를 알려드릴게. 네, 그렇죠? 잡아보세요.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그렇죠? 여기 황금 라인.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좀 더 크게. 여기, 그죠? 여기 황금 라인. 이 황금 라인. 거래량? 그래. 거래량. 이거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게 나올까?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알 수 있는 방식이 있어. 그게 바로 다이버 전시야. 다이버 전시 알아요? 다이버 전시를 알고 계신 분 지금 몇 번이지? 3번. 이제 3번. 2번은 호응이 없어. 3번. 다이버 전시를 알고 있어야 돼. 다이버 전시를 알아요? 다이버 전시를 안다. 3번. 이거 다 알아. 네, 구독자님들이 이쪽 저쪽 많이 들어가지고 더 똑똑할 수 있어. 다이버 전시가 나와야 되잖아. 그 다이버 전시가 안 나오나? 다이버 전시가 나오는 그 순간이 있다고. 그걸 봐야지. 잡아봐봐. 주가 내렸지. 어디 있어? 정말 진짜 점심시간에 엄청난 공부를 하죠. 주가 내렸지. 주가 내렸잖아.
다이버전시는 거꾸로 움직이는 거야. 주가가 내렸을 때 보조 지표가 올라오면 보조 지표에 의해서 주가가 반전돼서 움직인다. 요거 이해돼요? 요거 이해되면 3번. 요거 이해되면 3번. 요거 이해되면 3번. 자, 봐봐봐. 그럼 밑으로 내려봐봐. 다이버전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올라오면 되잖아. 그럼 이거 올라오겠지. 이거를 이해 못하면 공부하세요. 그리고 사도 늦지 않아.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많아. 진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많아. 그러면서 찾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가격적 여건에서 얘는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자, 그것이 움직인 그런 상황에서 쳐다본다면 이런 것들은 여기서 움직인 거야. 황금 라인에서. 보조 지표에 의해서 끌어올려지잖아. 왜 그거를 모를까? 그치? 꼭대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우리는 지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만들어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한 거는 벌써 지표에 대한 부분이 높고, 그 다음에 이거 봐야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까만색 선이 보여요? 이 까만색 선이 보이면은 3번. 이 까만색 선이 신용선인 거야. 신용이 꼭대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팔고 싶어? 나는 팔고 싶을 것 같은데. 그치?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수급 얘기를 하잖아. 그게 3단계라고. 언제 6단계까지 갈 거야. 그지? 그죠?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분, 신용에 의해서 차여 있는 것들, 이런 쪽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접근을 하려면 짧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이것도 삼성증권인 거야. 제가 다녔던 삼성증권.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지. 하나씩 보면은 그 여건에 해당됐던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보여야 돼. 진짜 보여야 돼. 가격적 부분. 그래야 투자에 대한 여건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지.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그냥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시장이 거의 널뛰기란 말이야. 널뛰기. 그죠? 15포인트야. 3130.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여건을 조사해야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 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보다 훨씬 더 돈이 더 많아.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서 움직이지를 못하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지네끼리 전화 통화를 안 해도 저쪽에서 판다 그럼 나도 팔아야지 이렇게, 저쪽에 산다 그럼 나도 사야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움직여. 근데 개인 투자자들 그거 아니잖아. 중구난방으로 막.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안 돼 있는 거지. 모래알처럼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만은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 아주 강하게. 그게 동학운동이었죠. 그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바이코리아식으로 들어오면서 동학운동. 근데 지금 현재가 동학운동의 그런 여건이네, 이거지. 그죠? 1차적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2차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을 거야. 그게 3150포인트를 뛰어넘어서 앞서 얘기했지만은 KBS 9시 뉴스에 이제 주가 움직입니다 라고 메인 앵커가 얘기가 나올 때, 뉴스에 대한 부분에 보도가 나올 때, 이때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 막 나눠주면 돼. 그렇게 됐었던 거잖아. 옛날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터닝 포인트를 잡고 다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지. 뉴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뿌려주고 있어.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데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뿌려줘 이렇게. 지금 뿌려주고 있다고. 그리고 조선하고 방산을 다시 뿌려주고 있어. 다시 뿌려주는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더 간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갖고 있는 걸 못 팔았구나 얘네들이. 그지? 갖고 있는 걸 누구한테 앵겨줘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잘 앵겨줄 때가 언제예요? 포모 현상이 일어났을 때. 2차 전지 없으면 안 되겠다. 막 던져줬잖아. 공매도까지 쳐줬잖아. 그치? 우리는 현실적으로 봐야 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에 대한 부분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야. 아주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숨고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막 매매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금 비중이 높아야지. 그죠? 딱 그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 그럼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아. 왜? 나는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더 잘 가는 종목을 살 수도 있는 거야. 가는 말이 더 잘 가? 그래, 글 수 있어. 그래서 가는 말을 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지. 갈 말을 타야지. 가는 말엔 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스타트할 수 있는 부분에 고점이라고 해도 시세에 대한 여건에 추세가 형성될 때가 있거든. 그 추세가 형성된 부분을 찾는 거지. 저는 무슨 매매를 해요? 추세 매매를 하는 투자자야. 어떤 전략을 써요? 시세 추종 전략을 쓴단 말이야. 그게 바뀌질 않아. 그래서 고점에서 살 수도 있는 거야. 단타를 지러 가는 게 아니라. 저점에 살 수 있는 것도 추세가 형성됐을 때 하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바닥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삼성전자를 봐도 되잖아. 지금은 삼성전자를 살 때야. 8개월 전에는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거지. 그때는 살 게 없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ETF를 얘기할 때도 그래. 살 게 없을 때 ETF를 사는 거거든. 아니면 ETF 부분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아니면 종목 사야지.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종목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고 해도 몰빵을 하면 안 되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걸고 가야 되는 거니까. 분산시키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정석 투자에 대한 여건으로 가야 여기에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몇몇 분의 활달한 부분 아니면 나 이거 갖고 수익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혹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현금 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현금 보유 비중이, 그러니까 현금 보유 기간이 주식 보유한 기간보다 더 긴 게 훨씬 더 현명할 때가 있다. 유리할 때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끝까지 한번 봐보자고. 자, 이제 한번 봐보세요. 끝까지 봐야 되는데, 자,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플러스 12포인트잖아요. 그죠? 이게 12.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현재의 상황에 이대로 있을 수 있어. 아니면 어제나 엊그제처럼 50포인트 막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 이 세 가지잖아. 어느 거야? 그러면 그 세 가지의 부분에서 전략이 다 하나씩은 있어야 돼. 영리한 토끼는 구리세계야. 그 전략. 안 되면은 플랜 B가 있어야 되고, 안 되면은 차선의 해가 있어야 돼. 자, 이제는 저는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주식은 있어. 그지? 다 팔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약간은 보수적인 부분에서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움직이고 스타트 할 때 쫓아가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내렸을 때 쫓아 팔아도 늦지 않는 거야. 그거는 전환도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 전환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표일 거야. 그 전환도를 저만 보는 게 아니야. 애널리스트도 보고 있고 외국인들도 보고 있어. 외국인들도 명확하게 판단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 제가 아는 외국인들은 다 그랬어.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외국계 투자회사 그리고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 논의하고 회의하러 갔을 때 걔네들도 그걸 보더라고. 그럼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개인 투자자들만 안 봐.
그게 너무 쉬운 것 같이 보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그쵸?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추적을 해야 돼요. 그 이슈를 제가 잘 추적해 드릴게요.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봐봐. 강하잖아. 그러다가 느닷없이 빠지면 어떡할 거야. 여기서 쫓아가도 늦지 않는다니까. 이거 내리는 부분에서 쫓아팔아도 늦지 않아. 다 종목이 있어. 3,000개가 넘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뭘 그렇게 조급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와 뉴스를 제가 정리해서 계속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이 유튜브는 구독하는 거고요. 구독하는 거고 요거를 구독해놔. 빅스노우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될 거예요. 물론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쳐다볼 수는 없어. 근데 정말 많은 정보가 오거든. 그 정보가 좋은 정보도 있지만 나쁜 정보도 있어. 쓰레기 정보도 있다고. 그것을 일단은 1차적으로 가려서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내드리잖아. 그 보는 거를 스마트폰에다가 해놓고 보면 돼. 언제 보는 게 제일 좋아?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보는 게 제일 좋지. 아니 뭐 기사 하나 보는데 뭐 몇 분 걸려? 1, 2분이면 5, 6개 보겠네. 그치? 툭툭툭 이렇게. 그래? 그러면 요런 내용이 있네? 그래? 그러면 또 나가서 모바일로 이렇게 톡톡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유리하게 컨트롤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매매에 대한 시스템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더 중요해. 모바일로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 연습해야지. 그 모바일로 지나가다가 장 보다가 이거 내야 되는데 그 집에 가서 컴퓨터 있는 데 가서 낼 거야? 다 놓치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HTS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HTS에 대한 세팅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세팅 값을 가질 거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세팅도 해놔야 되고 준비도 해놔야 되고.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금 왜 더 올라오네? 17포인트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더 파는데? 왜 근데? 덜 팔았으면 좋겠어요. 사는 건 이쪽이고. 지금 여기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뉴스가 안 나와. 빠르게 제가 빅스노우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빅스노우볼을 지금 구독해놔. 지금 구독해 놓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끔만 준비해놔.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오케이. 우리 그 담당자, 그러니까 그 우리 PD님이 그 유튜브 제 거 하고 빅스노우볼 그 주소를 알려주니까 그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더 숨죽여 보자. 급하게 해서 오늘 단타 칠 거는 있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한가 들어간 거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개. 그리고 10%가 오히려 조금 더 많아졌어.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서 10% 올라온 것들이 좀 많아졌어. 그럼 거기에 매매할 수 있는 이 건덕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지주사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롯데지주 또 움직이는 것 같고 이거 보면은 이게 좀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거 움직이지 않았던 게 갑자기 움직이는 거는 추정 매매하기가 힘든 거야. 그냥 이 단타거리지, 그치? 예. 오늘 그 동가격, 구리가격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한 것도 짧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전선주 같은 경우는 다르지. 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열려 있는 상황이잖아. 전력 기기에 대한 부분, 전선주에 대한 부분은 입장이 다른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에 구리 가격이 올라와서 매출적 부분이 더 늘어나겠다. 이렇게. 하나씩 조금은 침착하게. 그렇죠? 긍정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기원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제 유튜브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그 영상 보러 들어오시고요.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한국경제 TV 수요일 날에는 방송에 출연해요. 그래서 한국경제 TV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밤 10시에 하는 라이브는 없습니다. 대신에 목요일 날 제가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릴게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항상 하는 거니까 밤 10시, 토요일 날은 낮 10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시간 날 때에 방송을 열 수 있는 라이브, 그거는 밤 10시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뚝딱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맛점하시고 내일 밥보다 주식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 결제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고, 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카카오페이는 내가 팔았지만 더 사고 싶어요. 아직은 안 샀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거를 기다리는 거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NHN KCP 샀으면 좋겠네.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KG 모빌리언스나 아니면 이쪽 시장에서 넘어온다면 STO 시장으로 넘어가면 돼. 그렇죠?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보시면은 종목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 확장시키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수익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만들어가자.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야 큰 수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박수! 도움이 됐으면 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